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똑같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더 나은 경제사정, 더 나은 인간관계, 더 나은 연인관계 등 지금보다 단 1%라도 자신의 삶이 더 나아졌으면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또 지치고 무기력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지는 때도 분명히 생기겠죠. 그런데 이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런 거 원하지 않겠죠. 우리 모두 내 삶에서 나름대로 다 잘해보려고 했을 뿐인데 그냥 결과가 이렇게 돼버린 것 뿐입니다. 정말 잘해보려 했는데 나도 모르는 벽에 자꾸 부딪혀서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그게 답답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저희 수강생분 중에서도 이런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오랫동안 힘들어 하셨지만 잘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남겨주신 이야기를 보면 잘 살아보겠다며 회사 끝나고 투자 공부도 하고 임장 다니며 힘내며 살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저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제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후로 공부는커녕 집에서 말도 잘 안 하고 유튜브 영상만 보고 안 하던 게임을 시작하고 누구를 향하는지도 모르는 마음의 앙금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러지 말자 하고 마음 공부도 해보고 심리 상담도 해봤지만 다친 제 마음을 열기는 제 자신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방법 끝에 강의를 통해 선생님이 강조하는 감정을 허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전 다시 집에서 와이프와의 대화가 많아졌고 다시 투자 공부를 하고 또 임장을 나갑니다. 정말 내면이 안정화되면 행동은 알아서 바뀝니다. 이렇게 명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계속 마음의 앙금이 쌓여가고 실제 변화를 위한 행동도 완전히 멈춰버린 상태가 됐지만 그 상태에서 억지로 외부 행동을 막 바꾸려 한다든지 억지로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는 대신에 가만히 내가 외면했던 감정을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그 감각 자체로 그대로 느껴줌을 통해 그동안 꺼져있던 신경회로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던 그 감정의 회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신경회로의 소통이 균형을 찾게 되고 그로 인해 감정이 먼저 바뀌게 되고 감정이 바뀔 때 생각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억눌린 감정을 허용하면서 신경회로는 근본부터 다시 짜이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내 존재, 내 정체성이 바뀌게 되면서 삶 전체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지금도 여전히 5차 수강생 모집 진행 중이니까 그 흐름을 함께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수강 신청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흐름을 바꾸는 건 누구에게나 열려 있죠. 하지만 우리의 뇌는 변화를 싫어하고 같은 신경 패턴을 그대로 발화하면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변화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거나 괜히 망설여지고 나중으로 미루게 되는 거죠. 특히 무의식으로 굳어진 신경 패턴 속에 오래 머물다 보면 그 안에서 불만, 짜증, 남 탓 같은 방식으로 삶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게 오히려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모든 게 불만처럼 느껴지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놀러 갔는데 계속해서 불만하게 되는 거죠. 식당에 가서도 음식이 맛이 없어 이렇게 불만하게 된다던가 또 어떤 장소에 가서도 이거 별거 없네 하면서 어떤 불만을 가지시게 된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분 좋자고 놀러 나온 자리에서 계속 불만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신기한 게 계속 말해왔듯이 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놀러 갔으면 당연히 기분 좋은 부분을 더 봐주면은 자신에게 더 좋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예를 들어서 음식이 별로였다 하더라도 오늘은 음식은 생각보다 별로였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내 주된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찾는 것보다 그게 내 자신에게 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을 찾아서 좋을 게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왕 어떤 장소에 갔으면 그 장소의 좋은 점을 보고 즐기면 되는데 별거 없네 하면서 굳이 기분 나쁠 필요도 없겠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됐을 때 사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거나 혹은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거나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힘들지만 해결책을 찾아내거나 혹은 그냥 마음 편하게 포기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제를 마주했을 때 부모 탓을 한다든지 세상 탓을 한다든지 혹은 가족 탓, 부인 탓, 남편 탓 등등 남 탓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포기한 것처럼 보이긴 싫으니까 이 내 잘못이 아니고 다른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남 탓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분들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런저런 이유를 찾아가면서까지 자기 기분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을 거고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책을 찾을 생각을 못하고 남 탓을 하면서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를 보면서 그러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 뭐 왜 그러나 몰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역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명상을 꾸준히 하게 되면서 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생각, 나에게서 일어나는 이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게 되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감정을 피하려고 막 이런 논리를 만들어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 생각과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저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만약에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라고 좀 합리화해버리는 그런 방어기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캐나다에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영어 시험을 쳐야 했는데 그 시험 공부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목표하는 점수를 얻을 만한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건 웬만하면 그 정도 점수는 다들 못 받는 시험이야,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합리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친구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친구에게 토로를 하면서 이 시험은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거를 저에게 합리화시키는 것이 부족해서 친구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그 합리화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를 통해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이거겠죠. 그래, 뭐 난 이 시험을 못 쳐도 뭐 내가 못한 게 아니야, 이 시험은 원래 어려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미리 방어기제를 만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좀 끔찍하다고 느껴지는 게, 제가 만약에 명상이라는 걸 알지 못해서 계속 저런 어떤 생각 프로세스, 저런 방어기제가 그냥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어떤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가 살면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어렵게 느껴질 때마다 저런 방어기제를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한편으로는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방어기제 하나가 제가 일을 막힐 때마다 계속 작동하게 되면서 저는 어려운 일을 안 해도 되는 이유를 계속 만들면서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끔찍합니다. 이렇게 뭐 또 치부를 드러낸 김에 또 하나 또 더 얘기하자면, 저는 항상 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제가 어떤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지금 현재 제가 그걸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었습니다. 난 이걸 원하지만 난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뭐 의식적으로 생각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식적으로는 저는 뭐 난 이걸 원해, 또 이런 걸 원해 하면서 목표를 정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 마음속 깊은 무의식 안에서는 사실 현재 나는 그걸 얻기에 좀 부족한 사람이고 언젠가 미래의 나가 그것을 얻어주겠지, 이렇게 여기 왔었던 거죠. 이 무의식 깊은 곳에서 의식적으로 뭐 제가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작은 방어기제 하나도 제가 좀 더 나은 삶을 사는데 정말 큰 장애물이 됐습니다. 늘 미래의 내가 뭔가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상 지금 이 순간에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현재의 나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장 지금에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꾸 무의식적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지금에 아직 나는 부족해, 뭐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좀 더 완벽한 어떤 특정 어떤 타이밍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때가 올 거야 라고 계속 생각하며 지금 할 수 있는 한 걸음조차 내딛지 못해왔던 거죠. 사실 아기도 일어서는 데만 해도 정말 많은 시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갑자기 특정 타이밍이 올 거야, 내가 그때는 반드시 탁 일어날 거야 해서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일어나는 연습을 하고 넘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기의 기준이 아니더라도 우리 어른이 돼서라도 우리가 만약에 뭐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뭐 얼마를 벌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거에 대한 행동을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투자 공부를 시작한다든지, 뭐 부업을 시작한다든지, 혹은 뭐 승진을 위한 자격증 준비를 한다든지, 각자 상황에 맞는 어떤 행동들을 해 나가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야 하는 건데, 아직 시드머니가 없으니까 투자 공부는 좀 아직 하지 말자, 우리 아직 시드머니 모으고 하자, 혹은 뭐 아직 아이템이 없으니까 부업은 아직 좀 힘들 것 같아, 좀 좋은 아이템이 생기면 부업을 해야지, 또 아직 승진하기에는 좀 멀었으니까 좀 이따가 준비하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시드머니를 모아서 그걸 다 모으고 나서 투자 공부를 시작하고 초보로서 그 고생해서 모았던 큰 돈을 굴리는 그런 리스크를 질 바에는 그 원하는 시드머니를 모으기 전부터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적은 돈으로 직접 투자해 보면서 경험과 공부가 쌓여야지 실제 원하는 시드머니를 굴리는 상황이 됐을 때도 완전 초보 상태는 벗어나서 좀 더 옳은 선택들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부업도 마찬가지죠. 당장 아이템이 안 떠오른다 하더라도 마케팅 공부를 시작한다든지, 또 작은 성과라도 직접 내볼 수 있도록 계속 뭔가를 시도해보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야지 결국 그것도 의미 있는 부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승진도 마찬가지겠죠. 이미 차근차근 준비를 잘해왔다면 기회가 왔을 때 훨씬 더 잡기가 쉬울 겁니다.
우리 모두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현재의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니까 미래의 나에게 계속 그것을 미루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조차 제대로 안 해왔었던 거죠.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명상을 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저를 제 자신이 아니라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되면서 아, 얘는 현재 자기 자신은 원하는 거 얻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현재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면서 계속 현재 할 수 있는 행동도 안 하고 또 핑계를 대고 미뤄왔던 거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었고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하는 말이고 많은 명상하시는 분들, 저희 수강생 분들도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 명상이라는 걸 더 늦지 않게 알아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다 이런 이유입니다. 이 명상을 하기 전에는 자기도 모르게 갇혀있던 나의 방식, 어떤 생각 프로세스, 방어 기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감정들, 이것을 그냥 나 자체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감정대로 화나면 화내게 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야, 말 그대로 그게 나 자신이니까 뭐 바꿔야 할 이유도 없고 바꿔야 한다고 인지할 수도 없는 거죠. 저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듯이 뭐 저도 그냥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었을 텐데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아, 그건 어려워서 그래, 이게 내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건 원래 천재들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합리화하고 싶었을까요? 그게 제가 더 나아지는데 방해가 되는 건데 제가 그러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라고 뭐 현재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느끼고 싶을까요? 미래의 나보다 현재의 내가 그 원하는 삶이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느끼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과거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 뭔가 현재 나는 부족하고 계속 노력해야만 하는 존재다 라고 느끼게 됐다면 그때 느꼈던 감정이 있겠죠. 그래서 아,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난 아직 부족해, 이런 마음이 무의식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완전 무의식화 돼버리니까 그냥 그게 내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인지도 인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냥 그게 내 자신이라고 여기면 살아왔으니까 그런 거죠.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계속 그 방어 기제들을 그냥 저라고 생각하고 모든 어떤 삶에 나아가는 과정에서 계속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계속 막아왔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상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 명상이라는 거는 그냥 누구나 하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상이라는 것이 아니고서는 객관적으로 좀 자신을 이렇게 파악할 방법이 정말 없어요. 제가 왜 그런 건지 이 그림으로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림 제가 원래 항상 많이 써왔던 건데, 자, 이렇게 우리 뇌가 있죠. 이렇게 뇌가 있고 우리 뇌에서는 척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척수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척수는 중추신경계 또 말초신경계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신경계들이 또 이런 장기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근육들과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건 저 상황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이런 방어 기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뭔가 어려운 일에 마주했을 때 아, 그게 어려워서 그래, 내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다고 했는데,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경험이 있었겠죠. 뭔가 내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웠던 뭐 그런 경험이 있었겠죠. 제가 살면서 저는 그때 그 수치심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저는 이 감정을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을 겁니다. 뭔가 내가 이걸 못해 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렇게 올라오는 그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정은 이 소화관에서 미주신경을 타고 쭉 올라와서 우리 뇌에 전달되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감정인데, 아, 내가 바보같이 느껴져, 아, 내가 못하는 거 인정하기 싫어, 이런 감정은 수치심에 가까운 감정이겠죠. 그런 수치심과 관련된 감정이 올라오려고 할 때 그대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 느낌을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그와 관련된 장기와 신경계를 계속해서 수축시키게 됩니다. 신경계 연결을 계속해서 약하게 하는 거죠. 왜냐면 그와 관련된 감정을 보내는 장기와 신경계들이 그 감정을 보냈을 때 그대로 느껴줘야지 소통을 잘할 텐데, 그대로 느껴주지 않고 아, 그건 어려워서 그런 거야,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계속해서 방어기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내 감정을 느껴줘야 될 에너지를 생각으로 계속 쓰면서 이 감정을 계속해서 느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신경 패턴이 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명상을 하면 우리가 뭘 하는 거죠?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생각으로 의식을 뺏기게 되는데, 그 뺏기는 의식을 알아차리고 나 또 생각하고 있었네 하고 다시 내려와서 내 감정을 느껴주는 작업이 바로 명상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방어기제를 만들기 위해서 과도하게 쓰는 생각의 에너지를 이 몸의 감각을 느껴주는 에너지로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다시 신경소통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점점 이렇게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계속 이 과정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분명 오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원래라면 어려운 일에 마주했을 때 아, 이거 어렵네,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나를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느껴주는 감정을 조금씩 느껴주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조금씩은 다시 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이 몸에서 그 감정은 올라오지만 내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나 또 이렇게 생각하네. 어려운 일에 마주하니까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고 피하려고 하네. 그리고 또 계속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나 이렇게 하네. 계속 또 이렇게 하네. 이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은 감정이 있는 거니까 또다시 명상을 하면서 가만히 느껴주고 다시 생각이 나도 다시 돌아오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주면 어느 순간에는 어려운 일을 마주했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조차 떠오르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현재 나로서 그냥 그대로 해나가는 버릇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작은 버릇을 만들어서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내면이 먼저 변화해야지 감정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렇게 행동이 바뀌면서 아예 삶에 대한 태도 자체가 바뀌고 내 삶도 그에 맞게 바뀌게 되는 거죠. 현재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느끼는 것도 똑같죠. 제가 살아오면서 또 그런 어떤 감정적인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현재 나는 가치가 없구나. 살아가면서 그런 걸 느꼈을 때가 있었겠죠. 근데 그 자기가 가치가 없다는 느낌 정말 싫은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느끼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이 올라오려고 하면은 저는 계속해서 미래의 나는 괜찮을 거야. 현재 나는 좀 부족하지만 미래의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현재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느끼면서 계속 그런 감정을 보내게 되지만 그런 감정 허용하지 않고 계속 이런저런 생각, 철학, 사상을 만들게 되면서 계속해서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이렇게 신경 패턴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로 살아가면서 그게 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명상을 계속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런 감정들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점점 우리 신경계를 깨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수강생분의 리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감정을 바꾸려고 긍정적이려고 애써야만 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저의 감정을 그대로 느껴주는 그 연습이 저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명상은 신경계 운동이라고 말씀하시듯이 정말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는 게 체감됐습니다. 물론 좋다고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큰 감정이 올라와서 그대로 감정을 허용을 못 해주고 다시 생각으로 도망쳐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너무 강하게 올라와서 어떤 날은 너무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면 항상 너무 잘 답변해 주시고 본인 일처럼 신경 써주셔서 다시 힘내고 할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큰 감정이 올라오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이전까지 억눌러 와서 몰랐던 감정이 올라온 거라고, 이걸 허용하면 더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감정이 올라오고 그대로 느껴주려고 하면 등줄기가 찌릿할 때도 있고 회 주변이 저릿저릿한 느낌이 들 때도 있었는데 이후에는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과정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계속 생각이 나도 다시 내 의식으로 옮기는 과정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둘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나도 모르게 억눌러왔던 그 감정이 크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떤 느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까 수강생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등줄기가 저릿한 느낌이 든다든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실제로 신경회로가 재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소통하지 못해서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던 혈액이나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몸에서 어떤 감각들을 느껴줄 수 있겠죠. 그런 과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이 신경 패턴의 안정을 찾게 되니까 이후에는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하신 거죠. 실제로 저렇게 계속해서 감정을 허용해 주다 보면은 정말 마음이 편해집니다. 정말 이전과는 정말 다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애들이 게임을 하고 군것질을 찾아다녀도 예전처럼 짜증나지도 않고, 예전에는 남편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냥 답답한 마음만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저도 자발적으로 돕게 되고 남편도 저의 태도를 보면서 더 힘이 생기는지 요새 더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잘 웃고 일도 예전보다 더 잘 풀려가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게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감각을 허용하다 보면 정말 나에 대한 사랑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용되지 않았던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해주지 못했던 거죠. 근데 나를 더 허용해주다 보니까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 마음이 분명히 주변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과정을 겪을 수 있게 된 거고,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건 제가 해드린 게 아닙니다. 직접 저렇게 고생하셨잖아요. 직접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실천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허용하는 건 제가 해드릴 수가 없는 일이죠. 정말 열심히 실천을 하셨고 직접 하신 겁니다. 근데 저는 그 길을 쉽게 갈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린 것 뿐이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실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실천을 해주다 보면은 이 신경 패턴이 다시 균형을 찾고 다시 제대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수강생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랜 마음 공부 끌어당김에도 변화가 없어, 이런 걸 부정적으로 느끼던 시기도 있었지만 명상을 하면서 그 말들이 단순히 바라는 걸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 제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깊은 뜻이었다는 걸 이해하고 더 재밌게 명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말대로 실천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천만 잘해주신다면 분명히 만족하시는 교육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또 강조하셨어요. 이렇게 코스에 만족을 하셨다는 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강조하신 게 실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천을 안 하고서는 정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 이론만 계속 공부한다고 해서 몸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과 정말 같습니다.
반드시 실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리뷰를 봐도 알 수 있죠. 이번 최고의 나 명상 수업은 사실 저만 알고 싶을 정도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습니다. 사실 MTO님의 유튜브 영상만으로 수강료를 내야 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콘텐츠 내용이 훌륭하다고 생각했기에 수업이 기대가 되었는데 역시나 수강료 0을 하나 더 붙여야 하는 건 아닌가 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감사드리고,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거여도 내가 얼마나 니즈가 있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의도가 있으신 분께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수강생 분께서도 이렇게 만족을 했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니즈가 있어야 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명상을 통해서 내가 변화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변화를 원하는 의도가 있으신 분께 추천드린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명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린 마음으로 변화라는 어떤 니즈를 인정하고 이 감정을 그대로 느껴주는 실천을 계속 해주신다면 우리의 신경회로는 제대로 균형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때야 더 나은 버전의 나를 깨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감정을 허용하는 부분이나 느껴주는 것을 하게 되면서 알아차림이 잦아지고 습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알아차림이 잦아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알아차림이 잦아지고 그걸 통해서 습관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변화라고 하면 갑자기 우리가 바꾸려고 하지만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경 패턴은 발화했던 방식으로 계속 발화하고 싶어 합니다. heb의 법칙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발화했던 방식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 허용하지 않고 그 감정이 올라오려고 하더라도 억지로 누르고 그 감정을 인지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만들어내고 왜곡된 방식으로 소통하는 나를 나 자신으로 인지하고 더 나은 버전의 나를 꺼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보여주는 이 사진, 이런 식으로 우리 신경 패턴이 계속 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경소통이 균형이 있고 잘 소통하는 상태를 우린 참 나에 가까운 상태라고 하고, 이런저런 방어기제 속에서 내 감정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를 통해 신경회로가 꺼지기 시작하고 불균형하게 소통하는 상태를 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에서는 이고에서 참나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이 명상이라는 과정의 신경학적, 뇌과학적 의미를 일단 먼저 배워서 좀 직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강 배워가면서 가이드를 통해서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디테일이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떤 디테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맞는 말이긴 합니다. 많은 영성 지도자분들께서 그냥 다른 건 다 명상이 아니다, 그냥 그대로 나는 생각을 놓아주고 다시 의식을 내 몸으로 돌리는 것, 이것만이 그냥 명상이다, 이걸 마음챙김이라고 하죠. 많은 곳에서 이 마음챙김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에 동의를 하고, 그런데 이건 약간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성 지도자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원리의 어떤 근원을 찾게 된 거죠. 그냥 그것만 하면 된다, 그것만이 명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원리를 몸으로 깨달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을 겁니다. 그 지도자분께서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물구나무 서기는 몸에 힘 빼고 그냥 균형만 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구나무 서기를 할 때 어느 특정 부위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몸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라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안다고 해서 바로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도 실제로 근육이 부족하기도 하니까 뭐 이런저런 근육 운동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또 물구나무 설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어떤 연습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겠죠. 그 과정 사이에 디테일이 있을 겁니다. 그 디테일을 가장 쉽고 가장 과학적이고 좀 직관적인 방식으로 전달드릴 수 있게, 그러니까 제일 쉽게 그냥 할 수 있게 만든 게 이 12주 최고의 나로 나아가는 명상 코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균형 상태에서 이 균형 상태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강의가 된다는 거죠. 그 올바른 과정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가 안내자 역할이 되는 거죠. 저는 말 그대로 안내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제가 설명드린 이론 강의를 습득하고 또 제공되는 가이드로 직접 실천을 하셔야지 저런 과정 속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좋은 리뷰를 남겨주셨거나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항상 실천을 잘 해주셨고, 그를 통해서 여러 질문도 많이 해주십니다. 저희 수업에서 1대1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질문하고 또 제가 답장 드릴 수 있게 해놓은 거죠. 이걸 왜 해놓았냐면 22주 동안 이 이고에서 참 나로 나아가는 과정을 쉽게 할 수 있게 정리를 했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방식이 다르고 또 허용할 수 있는 범위도 다 다르기 때문에 디테일 면에서 그것까지 확실하게 좀 잡기 위해서 직접 질문하고 답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걸 많은 분들이 장점으로 뽑아주십니다. 명상을 뭐 언제 시작했든 뭐 이제 시작하셨든 뭐 어쨌든 우리는 다 같은 트랙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해야겠다라는 이 생각까지 오기 전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각자. 저는 또 저런 여러 가지 방어 기제에 갇혀서 제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는 진짜 근본부터 바꿔야겠다 하셔서 오신 분들일 테니까 정말 같은 페이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과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서로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뭐 제가 이거 올릴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강의는 오픈돼 있으니까 이번에 제대로 이 명상을 해보고 싶다, 이 이고에서 참나로 나아가는 과정, 내가 더 나은 삶을 나아가는데 이 막는 이 방어 기제를 나도 알아채고 이걸 없애고 싶다 하시는 마음 있으시는 분들은 이 강의 정말 저도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저희 웹사이트 들어오셔서 전체 강좌에 있는 상품평을 보셔도 리뷰를 올려주신 모든 수강생분들께서도 감사하게도 다 별을 5개 주셨을 만큼 만족을 하셨다는 뜻이겠죠. 저도 우리 같이 나가는 여정에 만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이 강의로 한번 잘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항상 마감이 되고 나서 메일로 연락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는 건 공정성에도 어긋나고 저도 CS 관리 때문에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강의에 들어오는 모든 질문과 응답은 제가 직접 보고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 감당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강의의 퀄리티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실 때 늦지 않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